제가 차트를 아모레 거를 그려놨어요. 이익이 얼마가 늘어났냐면 2년간 2배가 늘어났어요. 주가는 계속 오른 거예요. 팔 때는 언제냐 하면은 PER 보지 마십시오. 그냥 보지 말고 이익 성장률이 20% 증가하면은 다 때려 팔아야 되죠. 왜냐면은 PER이 그때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갑성입니다. 오늘은 김태용의 필수기업 발굴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김태용 대표님께서 성장주와 가치주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그동안 했던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증설하는 기업과 가격을 올리는 기업은 꼭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그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언제 어떤 걸 사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언제 팔고 나와야 되는지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는 훨씬 많은데 이제 제가 책을 집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이제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라는 걸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또는 어떤 국면에 보면은 어떨 때는 뭐 빵 같은 주식이 막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엑스모빌이나 뭐 이런 롯데케미칼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롯데케미칼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오르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 중반에서 2021년 여름까지 롯데케미칼이 2.5배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가 뭐냐, 뭐 가치주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량하다 이게 아니고 가치주라는 거는 회사의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걸 볼 때는 PER을 본다기보다는 PBR을 많이 보죠. 그래서 PBR이라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랑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PBR이 1이면은 이제 그 시가총액이랑 순자산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기업을 다 청산하고 남은 돈이랑 시가총액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PBR이죠. 그래서 근데 1배 미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가치주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물론 PER도 싼 것은 이제 더 좋죠. 그런 업종으로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유통업종, PBR에 이제 1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종도 0.8, 은행 0.5밖에 안 되고, 자동차도 0.8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꿈틀대는 기업 벌써 나오죠, 여기서. 예. 보시면은 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 퍼포먼스, 오히려 코스피 빠지는데 은행은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행 사시기 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치주가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성장주는 뭐냐? 성장주는 잘 아시는 그냥 빵입니다. 예, 페이스북,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거겠죠. 넷플릭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는 지금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성장주로 되겠죠. 예. 그래서 성장주의 특징은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이 훨씬 큰 애들.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업종 대충 나눠놨으니까 이제 감은 다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했느냐 보시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죠. 그리고 제로 금리가 거의 됐죠. 그러는 사이에 성장주와 가치주 ETF를 제가 동시에 같이 그려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성장주 ETF들이 월등하게 그냥 가치주의 ETF를 초과 수익을 내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 2달 동안은 다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국채금리 1.5에서 2까지 갔죠. 이렇게 되면서 성장주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가치주는 거의 별로 안 빠졌어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초과 수익을 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금리가 빠질 때는 성장주,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선 가치주. 네, 이렇게 이제 큰 섹터 카테고리에선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여기서 그런 거 상관없이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은 계속 찾으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런 구분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뭐 매번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매번 이렇습니다. 매번 이렇고요.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모든 미국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따라하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느 물에서 우리가 낚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고기가 많이 노는 물에서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 이제 금리에 따라서 연못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근데 왜 그러죠? 이렇게 이제 또 근본적으로 지식이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냥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의 사례가 뭐냐면은 이제 금리가 0이라고 칠게요. 금리가 이거 비현실적인데 금리가 제로라고 치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은퇴하고 받는 뭐 20년 뒤에 10년 뒤에 그 금액이나 현재 받는 금액이랑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미래에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미래에 받는 돈은 금액은 똑같아도 가치는 훨씬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 먼저 가치주 A라는 걸 보시면은 이 회사는 A라는 회사는 한 5% 정도의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는 B, 성장주는 성장률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20%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 A는 100, 그 다음에 B는 7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는 B가 이익이 훨씬 낮죠. 그렇지만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 5년으로만 가정을 했는데 5년을 다 더한 기업 가치는 두 회사가 똑같이 저희가 가정을 해놨습니다. 550. 네. 그래서 이 이익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냥. 네, 5년치를 더하니까 550이 나온 거예요, 둘 다. A, B. 기업 가치 두 개도 똑같죠. A랑 B랑. 자, 그랬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금리가 3%가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 똑같이 이익이 나와가지고 둘 다 550이었던 기업 가치는 금리가 3%로 되는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B인 성장주가 A보다 훨씬 떨어지죠. 이거 더한 겁니다. 그냥 이자율로 나눠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죠. 뒤에 지금 현재 이익은 작고 뒤에 이익이 큰데 할인율이 더 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할인 큰 금액이 할인돼서 현재로 해서 더해주는 게 기업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자세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종합해서 지금 기업을 발굴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저번에 시황 말씀드릴 때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장주가 한참 좋을 때는 드립 레이쇼까지 해가지고 뭐 PDR도 있다. 이래서 뭐 이제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몇 배의 시가총액이 적정하다 이러면서 뭐 PSR로 뭐 30배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해서 그런 기업들 투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작년 초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네, 주가는 거의 뭐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50% 이상 빠진 기업들이 수두룩하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니까 실적을 보는 거죠. 이제 실적주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치주를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약하면은 그냥 반도체는 어디에도 속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성장 중에 어쩔 때는 가치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 음식료 유통 뭐 이런 순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중에는 이익이 뒷받침된다고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 이제 이 정도가 좀 이제 성장주를 그렇다고 다 비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성장주는 압축해서 이제 투자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동시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이건 비싸니까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이건 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언제 주식을 팔까요? 이겁니다. 네. 뭔가 굉장히 큰 스토리가 들어오고 성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걸 언제 팔아야 되지? 이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 30배에서 팔아야 되나? 또는 PER 50배에서 팔아야 되나?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PER 30배는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보만 하나 가지고 반드시 동시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률이 얼마인데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PER이 30배인데 이익 성장률이 40배, 영업이익이 40%씩 성장을 한다. 40%. 그런 기업은 PER 30배가 비싼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요, 기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평균이 기업이익이 한 10% 정도 매년 성장하는 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한국이 PER이
10배 정도, 11배 정도, 이 정도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이게 또 뭐 공식이죠. 예, 이익이 10% 성장하면은 주식시장에서 PR은 한 11배 정도는 줘도 된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뭐 거의 20, 30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10배, PR 10배여야 되는데 30배면은 비싼, 그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이익을 까보면은 3, 40%씩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거는 이제 쉽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언제 팔아야 되냐?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뭐 화장품이 뭐 중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고 한류 K-뷰티가 있었다. 이랬을 때 아모레 늦게 샀는데 지금 아모레 딱 까보니까 뭐 고점 대비 70% 빠져 있어요. 네. 이거는 완전히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파는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차트를 아모레 거를 그려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말도 자세히 써놨는데 15년에서 17년까지 아모레 퍼시픽이 K뷰티 때문에 이익이 진짜로 늘어났어요. 네, 이익이 얼마가 늘어났냐면 2년간 2배가 늘어났어요. 3,600억에서 6,400억. 그리고 주가는 그 구간 동안에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네, 아모레 퍼시픽. 그러니까 이익이 그러면 2배가 올랐으면 2년간 연평균 50%씩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PER을 얼마 줬냐 하면은 50배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50%씩 성장하니까 이제 그거를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팔 때는 언제냐 하면은, PER 보지 마십시오. 그냥 보지 말고, 이익 성장률이 50% 증가하다가, 30% 증가하다가, 10%대로 수렴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20% 밑으로 이미 떨어지면은, 그때는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아모레 퍼시픽 역대 사상 최고 이익. 왜냐면 20% 증가했으니까. 근데 안 됩니다. 20% 증가하면은 다 때려 팔아야 되죠. 왜냐면은 PR이 그때도 4, 50배였거든요. 네. PR은 늦게 반영하고 이익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이익은 계속 신고가예요. 네. 성장률이 40%에서 20%로 둔화되면은, 그리고 아직도 PR이 40배 이상이면은 그거는 바로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런 사이클은 수도 없이 반복이 됐어요. 네. 똑같은 화장품인데 LG생활건강은 어땠냐, 이거를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차트는요, 이거 같은 업종 맞아? 이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음식료 사업부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는 후라는 브랜드는 정말 탄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아모레의 일시적인 인기 편승과는 좀 달랐죠. 그리고 밑에 테이블에 영업이익을 같이 붙여놨거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네. 아모레처럼 이렇게 증가율이 확 높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모레는 감익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년 10%씩 따박따박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은 이런 큰 붐을 탔어도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조금 PR이 높은 기업들, 이것들은 언제 파느냐? 이거는 성장률입니다. 성장 금액이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가 될 때, 그때 팔아야 되고요. 제가 여기 안 갖고 왔지만 셀트리온 그룹도 똑같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룹도 2000년대까지 바이오시밀러, 19년, 2000년에 바이오시밀러 전 세계 1등 하면서 계속 팔면서 마켓시가 늘어나면서 이익 성장이 40%대 정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체됐죠. 네. 그리고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나는 현상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이클에 들어올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이익 성장률이 높을 때, 그때는 꼭 들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차전지 소재는 뭐 성장주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그냥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컨센서스를 갖다가 잘라다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익이 21년에 LNF하고 이제 첨보를 보시면은 21년에 418억, 2022년 올해 예상이 1,400억, 내년 예상이 2,500억입니다. 성장률이 전혀 죽지가 않죠. 예. 그리고 성장이 거의 8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업 PR 60배예요. 그러면 60배니까 야, 이거 비싸다, 팔자.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년에 가면 33배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성장률은 아직도 5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믿을만 하냐? 이거는 제가 증설하는 기업 편에서 증설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 사례를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증설이 올해 내년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이익 체크하시고 이익을 담보하는 이런 증설이라든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첨보도 44배인데요. 28배로 바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도 2차전지 소재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2년 뒤에 만약에 뭐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을 판단하셔야죠. 보시고 계시다가 이익 성장률이
50%대에서 20%대로 성장은 해. 그런데 20%로 줄어. 이러면은, 그런데도 PER이 40배, 50배 있으면, 이거는 바로 전략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때가, 몇 년 뒤에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 말이 맞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기업들을 뭐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으로서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잘 해보시면은 또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때 초기에 들어갔다가, 예, PR이 낮아질 때 파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마지막 편 특강이었고요. 또 앞으로도 김태용 대표님께서도 주기적으로 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종종 저희도 스튜디오를 모셔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김태용 대표님께 따로 질문을 전달드리고 뭔가 답변을 받아서 저희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은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